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82강을 시작합니다. 82강 첫 번째 글자는 무기나 도구로 자기의 할 일, 그 임무를 한다는 힘쓸 무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창모가 있고 두드리다 치다 때리다는 칠복이 있고 힘을 쓴다는 힘력이 있죠. 창모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뾰족한 창 끝의 모양을 이렇게 뾰족 기호로 썼고, 또 그리고 창은 찔렀다가 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갈고리고를 옆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창의 자루를 이렇게 세로로 나타내었고, 창에 장식된 그 수술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치고 힘을 쓰는 힘쓸무입니다. 창으로 치고 힘을 쓰는 힘쓸무입니다. 힘쓸무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업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업에 힘쓸무를 써서 직장에서 직분에 따라서 맡아서 하는 일을 업무라고 하고, 의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를 의에 힘쓸무를 써서 일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의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짐승의 몸의 뒤에는 털이 달린 꼬리가 있다는 꼬리미입니다. 자, 사람의 몸을 뜻하는 주검, 시가 있고, 그리고 털모가 결합되어 있죠. 여기서는 사람의 몸보다도 동물의 몸을 비유해서 썼습니다. 네, 털모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털 여러 가닥이 있고, 한자에서 이나 삼은 여러 개를 뜻한다고 그랬죠. 털 여러 가닥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털모입니다. 네, 그래서 꼬리미를 정리하면 동물의 몸의 뒤에 털이 달린 꼬리를 뜻하는 꼬리미입니다. 동물의 몸의 뒤에 털이 달린 꼬리를 뜻하는 꼬리미입니다. 꼬리미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수미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수 꼬리미, 한일꿰일관을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수미일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빽빽할 밀자인데, 신을 모시는 신전이 깊은 산속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다는 글자 빽빽할 밀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집을 뜻하는 집면이 있고 반드시 필이 있고 외산이 있죠. 빽빽할 밀의 글자 이야기는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은, 그 집은 반드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깊은 산속에 있다는 빽빽할 밀입니다. 신을 모시는 집, 그 신전은 반드시 나무가 우거진 그 깊은 산속에 있다는 빽빽할 밀입니다. 빽빽할 밀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밀은 불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빽빽할 밀, 구름은 아니, 불, 비우를 써서 짙은 구름은 끼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의 징조만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밀은 불우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밥반입니다. 여기서 밥반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 일은 점심때가 돌아오고 저녁때가 돌아오고 또 아침때가 돌아오고 수시로 돌아온다는 그런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먹을 식이 있고 돌아올 반이 있죠. 그래서 밥 먹는 일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먹을 식의 한자 모양이 살짝 변했죠. 원래 먹을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쓴 까닭은 이거 말고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획수를 줄여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일은 수시로 돌아온다는 밥반입니다. 밥을 먹을 일은 아침, 저녁 수시로 돌아오는 밥반입니다. 밥반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서 항다반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항자 차다. 그리고 밥반 일사를 써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은 늘상 항상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사로운 일을 비유해서 항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막을 방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언덕을 뜻하는 언덕부가 있고, 그리고 방향을 뜻하는 모방이 있죠. 그래서 언덕이 한쪽 방향에 막혀 있다는 막을 방입니다. 언덕이 한쪽 방향에서 막고 있다는 막을 방입니다. 막을 방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리중 입구 어지러울란 막을 방을 써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입은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서 마구 짓거리고 있다는 뜻이 중구난방이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사람이 사는 방을 뜻하는 방방입니다. 집, 호가 있고 여러 방향 뜻하는 모방이 있죠. 그래서 집안에 안방, 건너방, 사랑방이 있다는 방방입니다. 집안에 여러 방향의 안방, 건너방, 사랑방이 있는 방방입니다. 방방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약방감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약, 방방, 달감, 풀초를 써서 이 감초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 약초가 있는데, 이 약초는 어떤 한약을 제조하든지 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 필수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감초는 빠짐없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무슨 일이든지 빠짐없이 끼인다는 뜻이 약방감초란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찾을 방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원이 있고 여러 방향을 뜻하는 모방이 있죠.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 있는 그 장소를 찾아서 방문해 본다는 뜻이 찾을 방입니다.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는 찾을 방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는 찾을 방입니다. 찾을 방에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방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것을 방미라고 합니다. 찾을 방자에 아름다울 미를 써서 미국을 찾아간다는 뜻이고, 또 방한하면 찾을 방자에 나라 한을 써서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는 뜻이 방한이라는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죄를 지어서 벌을 준다는 벌할 벌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그물을 뜻하는 그물망이 머리 위에 쓰였고, 그리고 말씀원이 있고 칼도의 변형이 쓰였죠. 죄인을 그물로 잡아와서 말로 훈계하고 꾸짖고, 그리고 칼로 벌을 준다는 벌할 벌입니다. 죄인을 그물로 잡아와서 말로 꾸짖고 훈계하고 칼로 벌을 준다는 벌할 벌입니다. 아주 심한 벌은 칼로 목을 내리치는 거죠. 그것을 참수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칼도는 벌을 준다는 뜻에서 상징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처자에 벌할 벌을 써서 형벌에 처한다는 뜻이고, 벌금이라고 하는 말은 벌할 벌자에 쇠금을 써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벌로서 받는 그 돈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적군을 치고 나무를 친다는 칠벌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사람인이 있고 창과가 있죠. 오늘 창과도 배웠고 창모도 나왔습니다. 두 개의 창을 잘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사람이 창을 들고 나무를 치고 적군을 친다는 칠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을 들고 나무를 찌르고 적군을 친다는 칠벌입니다. 칠벌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십벌지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벌, 갈지, 나무목을 쓰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뜻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 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기어이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뜻이 십벌지목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보물을 뜻하는 글자 보배보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진면이 있고 구스록이 있고 장군부가 있고 조개패가 있죠. 자, 구스록은 임금 왕자처럼 생겼지만 점이 없어도 구스록입니다. 네, 이 장군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가 있죠. 이 장군부의 글자는 간장이나 술을 담는 그 액체를 담는 항아리입니다. 자, 그래서 윗주둥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가로로 길고 또 세로는 짧아요. 그래서 이걸 액체를 담는다는 뜻에서 입벌리를 감을 썼어요. 이것이 항아리를 뜻하는 장군부입니다. 윗주둥이가 있고 가로, 세로, 그리고 액체를 담는다는 뜻 장군부입니다. 집안에 옥구수를 담아둔 그 항아리가 보물, 재물이라고 하는 보배보입니다. 집안에 옥구수를 담아둔 그 항아리가 보물, 재물이라고 하는 보배보입니다. 네, 보배보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팔글명, 마음심, 보배보, 거울감을 써서 조선시대에 어린이들이 읽었던 그 인격 수양에 관한 책, 또 부녀자들의 행실을 밝힌 교양서적인데 지금의 도덕책과 같은 성격을 가진 책이었죠. 네, 그러면 82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힘쓸무입니다. 창으로 치고 힘을 쓰는 힘쓸무, 힘쓸무. 다음은 꼬리미입니다. 동물의 몸의 뒤에 털이 달린 꼬리를 뜻하는 꼬리미, 꼬리미. 여기선 동물의 몸입니다. 다음은 빽빽할 밀입니다. 신을 모신 집, 그 신전은 반드시 숲이 우거진 깊은 산 속에 있다는 빽빽할 밀, 빽빽할 밀입니다. 다음은 밥반입니다. 밥을 먹을 일은 수시로 돌아온다는 밥반입니다. 다음은 막을방입니다. 언덕이 한쪽 방향에 막혀있는 막을방, 막을방. 다음은 방방입니다. 집안에 여러 방향에 있는 안방, 건너방, 사랑방, 방방, 방방. 다음은 찾을 방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의 장소를 찾아가는 찾을 방, 찾을 방. 다음은 죄를 벌한다는 벌할 벌입니다. 죄인을 그물에 잡아서 말로 꾸짖고 훈계하면서 칼로 벌을 주는 벌할 벌, 벌할 벌. 다음은 칠벌입니다. 사람이 창을 들고 적군을 치고 나무를 치는 칠벌, 칠벌. 다음은 보배보입니다. 집안에 옥구수를 담은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재물, 보물을 뜻하는 보배보, 보배보. 네, 여러분 82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8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